어혈 소화장애의 특징을 다시 한번 정리해드리면 증상이 밤에 심해진다. 혹은 아침에 일어났을 때 공복일 때도 심하다. 불편한 정도가 식사와 크게 상관없다. 가스 차는 듯한 증상을 호소하는 빈도가 조금 더 높습니다. 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위트나니원 김상태 원장입니다. 오늘은 만성적인 소화장애 중에서 어혈로 인해 발생하는 소화장애에 대해서 얘기해 보겠습니다. 자, 항상 배가 더부룩하고 답답하고 이런 증상이 있는데 내시경 검사나 건강검진에서 아무 이상이 나오지 않았을 때 이제 일반적으로 한방에서 말하는 담적 위장장애를 의심해 볼 수 있습니다. 이럴 때 배를 눌러보고 여러 가지 증상을 청취하고 맥을 보고 해서 담적을 진단하게 되는데요. 담적에도 또 여러 가지 종류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일반적인 담적 외에 조금 더 어혈로 인해서 어혈성 원인으로 발생하는 그런 기능성 위장장애에 대해서 오늘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어혈이라는 건 뭐냐면은 말 그대로 피가 뭉친 겁니다. 피가 엉긴 거라고 할 수 있는데요. 어혈을 우리가 쉽게 관찰할 수 있는 그 중요한 현상 중에 하나는 이제 멍입니다. 멍. 피부에 타박을 입거나 그래서 여기에 이제 시퍼렇게 멍이 드는 경우가 이제 혈관이 터지면서 거기에서 소위 죽은 피, 혈관에서 피가 혈액이 터져 나와가지고 근처 조직에 고인 그런 현상을 이제 멍이라고 하고 그런 것들이 이제 어혈의 일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꼭 타박상을 입지 않더라도 혈관에서 혈액이 제대로 흐르지 못해서 고여 있거나 아니면 나도 모르게 혈관 내 출혈 같은 게 생기면서 어혈이 생길 수 있습니다. 사람이 누구나 어혈이 그렇게 생길 수가 있는데 그런 어혈이 조금 잘 생기는 체질이 있습니다. 그거를 뭐 어혈성 체질 이렇게 이름을 붙인 일본의 의학자도 있는데요. 오늘은 그런 그 어혈로 인해서 발생하는 소화장애의 특징에 대해서 조금 설명을 드려볼까 합니다. 어혈이 잘 생기는 분들의 특징이 있어요. 일단은 멍이 잘 생깁니다. 멍. 그러니까 뭐 운동하다가 부딪혀서 멍 생기는 경우도 있지만 뭐 아무 부딪힌 적이 없는데 샤워하다가 보니까 뭐 이런데 멍이 생겨 있다. 어혈이 잘 생기는 체질입니다. 그리고 뭐 한번 멍이 생겼는데 잘 안 없어지는 그런 경우도 이제 좀 어혈 체질이라고 볼 수 있고요. 그 다음에 불편한 증상 그게 밤에 심해집니다. 밤에. 그러니까는 똑같이 어깨가 아프더라도 정말 일반적인 근육통으로 아픈 게 아니라 여기 있는 어혈 때문에 아픈 거는 주로 밤에 더 심해집니다. 그리고 내가 불편한 증상이 소화장애다. 여기 명치가 항상 답답하고 배가 더부룩하고 가스가 잘 차는 것 같다. 그런데 원인이 어혈에 있다면은 밤에 더 심해집니다. 그러니까 저녁을 7시에 먹었으면 일반적인 소화장애는 뭐 7시에 먹었으면 먹은 직후부터 혹은 뭐 한두 시간 뒤에 8시, 9시 이때부터 답답해진다면 어혈성 소화장애는 밤 10시, 11시 자려고 누웠는데 더 심해지고 아침에 일어났을 때 공복인데도 배에 가스가 빵빵하게 차는 그런 특징이 있습니다. 그리고 일반적인 소화장애와 어혈성 소화장애 또 다른 점은 일반적인 소화장애는 먹은 음식에 따라서 좀 불편감이 달라집니다. 조금 소화하기 어려운 거 먹으면 당연히 더 불편감이 심해질 테고요. 조금 뭐 차가운 음식이나 밀가루, 고기류 먹었을 때 더 불편해지고요. 그런데 어혈성 소화장애의 특징은 음식을 별로 가리지 않아요.
음식을 뭐 죽 같은 거 편하게 먹었는데도 가스 차고 아침에 일어났을 때 공복인데도 가스 차고 답답하고 그럽니다. 그런 게 이제 어혈성 소화장애의 특징이고요. 이런 어혈장애가 있는 분들이 만약에 여성분이시면 생리통이 굉장히 심하거나 생리혈이 좀 덩어리지거나 거무튀튀할 수 있습니다. 또 다른 특징으로는 변의 색이 조금 어둡고 거무튀튀할 수 있습니다. 흑변에 가까운 변을 가끔 보게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뭐 맥도 어혈맥이라고 있고요. 특유의 맥이 있고 손톱의 색깔 같은 걸 봤을 때 좀 어둡습니다. 어혈이 많은 분들은 그 선홍색이 아니라 이런 데가 선홍색이 아니라 조금 어두운 주황색이거나 암적색, 약간 보랏빛 난다는 말이죠.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혀 색깔도 좀 보랏빛이거나 혀의 밑바닥을 봤을 때 거기에 이제 퍼런 정맥혈이 좀 도드라지게 보이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이제 어혈성 체질의 특징이고, 또 이제 뭐 피부 가려움증이라든지 잦은 두통, 뒷목이 뻣뻣하게 뭉치는 경우, 그 다음에 아침에 너무 기운이 없는 경우, 이런 특징들도 있는데 어혈만의 특징은 아니기 때문에 이런 경우는 이제 다른 그 원인들과 좀 감별을 해야 합니다. 그 다음에 어혈성 체질의 또 다른 특징은 뭐 과거에 큰 교통사고를 당하거나 칼대는 수술을 한 적이 있다거나 그런 병력이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런 게 이제 어혈로 인한 어떤 체질적인 특징이고요. 제가 주로 보는 환자는 어혈성 소화장애 환자들을 주로 보기 때문에 요 어혈 소화장애 특징을 다시 한번 정리해드리면, 증상이 밤에 심해진다, 혹은 아침에 일어났을 때 공복일 때도 심하다, 불편한 정도가 식사와 크게 상관없다, 편한 음식 먹었는데도 불편할 수 있습니다. 가스가 많이 차고, 그리고 일반적인 기능성 장애 환자에 비해 그 가스 차는 듯한 증상을 호소하는 빈도가 조금 더 높습니다. 그러니까 배가 싸르르 아파요, 쥐어짜듯이 아파요, 설사를 자주 해요, 명치가 답답해요, 요거보다도 가스 차는 듯한 증상을 더 많이 호소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어혈성 소화장애는 치료를 하더라도 약제가 조금 달라집니다. 어혈을 치는 약, 혈액을 확 순환시키면서 피가 엉겨붙은 부분들을 팍팍 뚫어주는 그런 약제들이 더 필요합니다. 한방에서는 파어혈제, 화혈제라고 쓰는 약제들을 좀 쓰는데요. 어혈이라는 개념을 알고 진단하지 않으면 진단도 잘 되지 않고 기존의 어떤 치료 방식으로는 치료가 잘 안 되는 그런 기능성 위장장애의 일종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설명드린 것은 어혈로 인한 소화장애였습니다. 감사합니다.